여러분은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장면을 떠올리실 때 보통 교실과 책상을 먼저 상상하십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시험이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권력의 흐름까지 움직였습니다. 과거제는 단순한 능력 평가가 아니라 누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갖추었는지 정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과거제가 어떻게 신분을 흔들고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며 때로는 공정함의 약속이 되었다가 때로는 불신과 분노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의 자리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사회에서 시험으로 관직에 오른다는 말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는 희망의 사다리로 불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누구에게나 열린 문은 아니었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결국 양반층이 유리한 구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제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관료를 세습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범으로 선발하려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행정은 복잡해지고 글을 읽고 법과 제도를 다룰 인재가 필요해집니다. 과거제는 그 인재를 뽑는 핵심 장치였고 동시에 지배층을 관리하는 통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중심에는 유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조선은 덕과 학문을 관료의 기본으로 삼았고 그래서 시험은 단지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을 바탕으로 한 문장력과 논리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정치적 태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과는 조선 정치의 심장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문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료로서 공적인 권위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문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급제자가 나오면 족보의 줄이 달라지고 혼인관계가 바뀌며 마을에서의 발언권이 달라집니다. 시험 한 번이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집안의 미래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강력할수록 그 시험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사회를 흔듭니다. 조선의 과거 준비는 흔히 상상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철저히 명예의 전쟁이었고 한 번 낙방하면 몇 년 혹은 평생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길에서 병이 들고 비용이 떨어지고 숙식이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직접 닿기 어려운 시대에 시험은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가장 분명한 통로였습니다. 이제 과거제가 나라를 움직인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제는 단지 관료를 뽑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사상과 여론을 관리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학문은 곧 정치였고 어떤 해석을 정통으로 인정하느냐는 곧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문제와 채점 기준은 시대의 정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성리학의 특정 논쟁이 강조되었고 어떤 때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둘러싼 암묵적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관료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항상 아름답게만 작동했을까요? 여기서 과거제의 비극이 나옵니다. 시험이 사회를 설득하는 도구가 되려면 공정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발생하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조선 사회에도 과거 부정과 특혜, 인맥의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는 소문, 채점이 기울었다는 의혹, 특정 가문이 유리하다는 불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공정함이 깨지는 순간 시험은 사다리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적 불신으로 번집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감정은 공동체를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제가 신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흔들 수는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는 능력을 증명하는 장치였기에 최소한 문장을 쓰고 논리를 펼치며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관료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지방의 향촌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늘고 서원과 향교가 활성화되며 교육이 권력의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동시에 양반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단지 혈통으로만 권위를 주장하기 어렵고 학문과 시험 성과를 통해 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는 양반을 견고하게 만들면서도 양반을 시험장으로 끌어내어 경쟁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제는 조선의 행정국가라는 성격을 상징합니다. 왕 한 사람의 의지로 나라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서와 규정, 관료의 판단으로 나라가 운영됩니다. 과거제는 그 관료 집단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공장과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인재가 올라오고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가며 다시 지방에서 집행되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 순환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과거제는 시험의 역사이면서 사회의 역사입니다. 희망을 약속했기에 더 많은 사람이 매달렸고 공정이 흔들릴 때 더 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관료를 뽑는 제도였기에 정치에 숨결이 들어갔고 신분사회였기에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가능성을 붙들었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는 한 나라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 곧 나라의 질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과거제를 보면 시험은 언제나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